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7일 목요일, 네, 오늘 우중창 기자 재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죠. 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11시에 재판인데 몇 시에 가서 줄을 설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정경심의 재판이 10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찍 가서 줄을 서서 그 재판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한 7시 20분쯤에 법원에 왔어요. 네, 정경심 재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311호 중법정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7명밖에 안 되고 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10명 정도가 됐나요? 나머지를 중계방 번호표를 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번호표를 그냥 받기만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돼서 네, 법원에는 네, 그러고 있다가 정경심 오는 거를 좀 찍고, 의외로 이제 우리 뭐 순찰팀도 아니고 쟤네들도 좀 숫자가 좀 적어지고 경찰들도 숫자가 적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정경심 들어오는 거를 보고 뭐 우중창 기자 재판 법정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좀 앉아 있다가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정경심 재판에도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또 같은 층이고 502호고 우 기자 재판이 502호고 정경심은 510호. 그래서 거기를 잠깐 갔더니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아마 오늘 증인이 한 뭐 2명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인이 나왔는데 익승의 사장 아들인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익승의 부사장의 소개를 받고 그 코링크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근무를 했다. 근데 면접 볼 때 조범동이한테 면접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문하는 걸 잠깐만 봤어요. 네, 잠깐만 보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뭐 역삼동에 코링크 PE가 사무실 있을 때 거기 잠깐 근무했었고 성수동 포레로 갔을 때는 자기는 근무하지 않았다. 뭐 여기까지만 듣고는 10시 한 20분 정도 돼서 다시 우중창 기자 법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오늘 방청객은 의외로 저하고 곽은희하고 장미나 씨하고 또 청주에서 온 젊은 친구 넷 이렇게 됐고 조갑재 선생이 오셨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재판 시작되고 나서 황의원이가 왔고 그래서 뭐 자리는 뭐 좀 비었 정도로 자리가 여유가 있었었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쪽 왼쪽에 열린 문으로 우중창 기자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수갑 풀려고 뭐 손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좀 보고 들어왔어요. 뭐 양복 입고 들어왔고 뭐 모습은 그렇게 뭐 큰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떠들 것도 없고 네, 조용하게 했었고 검사가 우리가 복도에 있을 때 검사가 어떤 남자가 조그만 남자가 좀 당당하게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대체로 우리가 보는 검사들이 좀 젊은 뭐 한 30대 40대 이런데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들게 보였어요. 근데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보길래 이 남자가 조국이가 보낸 또 변호사인가 뭔가 싶어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검사였었어요. 네, 그래서 재판은 시작됐고 항소 이유서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뭐 잘 검토해 달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항소 이유는 방송에서 얘기한 거고 조국의 정치 모르겠어요. 이건 제대로 못 적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방송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질문서를 보냈다.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피고인의 주장이 전달될 이게 피고인 거기에서 방송에 대해서 그 요청 질의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해줬으면은 충분히 방송에서
그 주장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또는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해주질 않았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김태수 변호사가 의자하고는 20년 넘게 안다. 그래서 기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방송 기자로서 보도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소인이 조국이가 고소인이 이 우중창 기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했었고, 그 다음에 주장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1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처럼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게다가 그거를 법정 고소까지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소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만 했고, 또 선고 직후에 고소인의 억울한 사연을 또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와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이 불기소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그 문제된 사건들을 얘기를 해줬고, 요거는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동재 건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동재는 기소가 감옥소에 가 있는데 이동재를 얘기했다면은 조금 뭐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는데, 보도 내용에 진실을 담보한 것은 없었다. 유일하게 취재의 뭐 기록이라는 것은 진술을 거부를 했고, 녹취 파일만 있었고 원본만 제출할 수 없다고 했고, 모든 문서를 워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문서 하나 외에는 모두 진술을 거부를 했고, 또 뭐 이렇게 했었고, 그 뒤에 판결이 이거는 뭐 다른 이동재 건 아니고 다른 건이었나 보네요. 그 뒤에 판결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팔도 안 되는 것이 나왔다. 낙후된 일본 판결 뒤져서 쭉 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쪽이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기소를 하고, 토착 외구 또 뭐라고 하면은 이게 또 기소가 안 되고,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 뭐 좌파 우파가 지금 이 꼬라지 하고 있는 거를 변호사가 용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좌파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전부 다 고소 고발감이고, 좌파들 우리한테 개질하는 거는 전부 다 문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가 짚었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쟁점을 떠나서 세계 각국의 언론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항소 이유를 이런 관점으로 넓은 시야로 보시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따뜻하게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양형 뭐라고 했나. 그래서 원심 판결에서 사실 오인이 있다. 그리고 법적인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파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고의성이 없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뭐 또 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개인 의견에 준한 거였지 사실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었다.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또 판사가 자기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인 양형에 참작할 것, 공소권 남용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이 항소 이유 한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검사한테 물었어요. 오늘 재판에서 사실 저는 뭐 오늘 처음이니까 항소심 처음이니까 나와서 서로가 이제 공소 주장하고, 그리고 뭐 다음 기회를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뭐 나와서 항소 이하고, 항소는 이제 우중창 기자 쪽에서만 했죠. 검찰이야 자기가 구형을 10개월 때렸는데 8개월 때렸으면 감지덕지죠. 자기네들은 말 많이 해갖고 여기서 형이 더 짧아질까봐 전전긍긍 하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할 말 없다고 기각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항소를 지금 자기네들은 이 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주장하는 게 1심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식으로 기각한다, 기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변호인 측에서 다시 항소인이 언급했듯이 반대 신문을 더 해야 된다, 그 증인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갔던 재판이 최강욱이하고 김희겸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신문을 오정찬 기자가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판사가 다 잘라버려 못하겠어요. 예, 여러 가지를.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지난번에 그 증인 나왔을 때 못했던 거를 다시 불러갖고 신문을 해야 되겠다, 신문을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검찰은 그걸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할 거 없다, 신문할 거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심 신문에서 못했던 거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1심에서 했던 거 중에 3월 2일 방송을 이 재판장에서 틀게 해달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10월 13일 날 최강욱이가 정봉규인가 이놈 방송에 나와서 정봉주네요. 이 방송에 나와서 시부인 거를 다시 재생하도록 해달라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긴급 브리핑이라고 해서 캐비넷 문건 임종석이가 게시를 한 거 있어요. 세월호 문건 발견했다고 방방 떠면서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긴급 사안이라 하면서 추가 영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한 거 이거를 틀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거를 증거로 다시 제출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USB에 담아서 영상은 다 냈었어요. 그래서 성구시에도 이 제보를 받았다고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 이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보 내용을 밝히고 싶었었다. 그래서 신문도 더 하면서 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증인 부르는 건 안 되고 그 USB 낸 것만 이제 트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판사가 나머지 사건들은 그 뭐 우기자 방송 요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방송들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변호사들은 그 방송들의 취지를 보고 왜 3월 2일 날 이런 제보가 왔을 때 왜 3월 2일 날 방송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참작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영상들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검찰한테 물어보니까 검찰이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 그래서 검찰들은 여기서 빨리 끝내고 이거를 굳혀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판사가 옆에 오른쪽 왼쪽하고 소곤소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증거로 체크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들을 좀 틀었어요. 우 기사가 3월 2일 날 물론 뭐 제가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3월 1일 날 2018년 3월 1일 제가 잘 기억을 하잖아요. 2018년 3월 1일 날 제가 우 기자 방송이 있어서 저는 광화문에서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저는 먼저 갔어요. 네, 갔는데 그때 우리가 밑에서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와서 그때 엄청 났었죠. 네, 뭐 김진태랑 와갖고 청와대 쪽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 강화문 강화문 건물 그 앞에 가까운 데서 조 대표가 집회를 또 했었죠. 집회 무대가 우리가 하는 세종문화회관 그쪽이 아니고 하여튼 강화문하고 가까운 광장 거기다 무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집회를 우리가 했었고, 저는 일찍 가는 바람에 못 봤는데 하여튼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세월호 불법 조형물을 우리가 깨부셨죠. 네, 그래서 그 건으로 뭐 재판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그날은 잘 아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화정을 가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네, 우 기자가 이제 그거 찍은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나는데, 우 기자가 그때 3월 1일 날 한 11시 몇 분까지 김의겸한테 질의서를 보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6시까지 7시까지 답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답이 안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우 기자하고 방송을 찍는다고 해서 가면 우 기자가 원고를 준비하는데, 예, 그 간단한 뭐 내용, 간단한 방송이지만 그 원고 준비하는데 며칠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방송이 짧아져서 좀 짧아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랑 갔을 때는 뭐 30분, 40분 되는 방송인데 원고를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려서 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이 원고를 계속 수정하고 하느라고 제가 가서도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 이제 가서 원고를 가지고 방송을 이제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 보면 판사가 방송을 11시 몇 분에 그 질문서를 보내고 나서 7시 이후에 방송을 했는데, 그렇게 그 질의서를 보내고 나서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시간을 너무 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 기자가 김의겸도 그렇고 나도 기자다. 5시간 정도를 주면은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준 거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김의겸한테 문자를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의겸한테 이메일로 보낼 테니 이거를 이메일 주소를 뭐 달라고 하는데 주겠다고 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자를 먼저 보내서 김의겸이가 이메일 주소를 보내줘서 내가 그 이메일로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이가 내가 보낸 이 질의서를 제 시간에 못 봤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 기자가 서로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고, 방송에서 우 기자가 사실 저도 그 3월 2일 방송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방송이 한 30여 분 이렇게 되는 방송인데, 방송을 하면서 방송 시작하면서 그 제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방송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전체 방송에 30분 정도의 방송에서 앞에 잠깐만 했고, 제목에도 이 제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 그냥 방송하면서 그런 제보가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고, 이런 제보가 있으니 질문서를 보냈고 뭐 그런 내용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시 들어봐도 딱히 그렇게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1년이 지난 후에 왜 했냐 이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건 본인이 알겠죠. 조기가 하여튼 고소장을 작년에 2019년도에 낼 때만 해도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니까요. 지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간다는 낌새가 있으니까 그게 봄쯤에 그만두고 한 달인가 2달 이제 쉬고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7월 달에 내정이 됐잖아요. 문재인이가 외국 나갈 때 여름에 내정이 됐었잖아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고소할 때도 민정수석으로 있던 인간이었어요. 네, 청와대 앉아갖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을 틀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내 중에 그 우 기자 방송을 이제 봐달라고 했고, 또 보면 그 최강욱이가 정봉주 그 방송에 나와서 낄낄깔깔 대고 산 거, 내가 김세윤을 잘한다, 김세윤이 이걸 다시 풀어주면 풀이하면은 이게 재판이 무리한 거지, 이게 말이 안 된다. 박주민 대머리까지 그 국회의원하고 웃어가면서 이게 연장해야 된다, 연장 안 하는 게 이례적이다, 성품이 꼼꼼하다, 뭐 소심하다, 내가 잘 아는 친구다, 만일에 다시 대통령을 풀어주면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린다, 이지랄 하면서 그 내 놈들이 낄낄 된 거를 틀어줬어요. 네, 그리고 또 임종석이가 청와대 캐비넷 물건 들고 아주 그냥 막 뒤질 것 같은 소리로 아주 너무너무 긴박하다고, 세월호 문건 나왔다고, 이게 속보 형식으로 발표한 것 보고 의심을 했다. 요거는 이제 우 기자가
주장하는 건데, 왜 2018년 그런 제보를만 듣고 이 방송을 하게 됐냐, 그 근거가 근거 중에 하나예요. 이런 현안들이 그 당시에 흐름을 봤을 때 현안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런 제보가 굉장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우 기자가 제3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3자가 있었다. 조국이하고 김세윤이를 이어준 제3자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판사도 물었어요. 그 제보를 받고 그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가 뭐냐. 취재원도 밝힐 수도 없고 확인한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우 기자가 이 제보를 듣고 청와대 부근의 인근 그 한식 식당들을 찾아서 다녀봤지만, 식당들이 개인의 손님의 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말을 해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보를 한 사람이 그 제3의 인물이라는 게 최강욱도 있었다. 최강욱이라는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도 뭐 오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그 이어준 사람이 최강욱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법원 다닐 때 법원에서도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 연사인지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최강욱이라 돼 있어갖고, 제가 그때 뭐 무슨 이 좌파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하는 무슨 세미나가 있어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기에 최강욱이 얼굴에 있다마는 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 기자한테 막 그 얘기를 했더니, 오 기자도 그 사진을, 포스터 사진을 보고 얘기했던 거였었어요. 나도 최강욱이를 그래서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오늘은 재판에서 제보를 한 사람이 조국과 김세용과 최강욱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8년도 1월 달에는 최강욱이가 변호사일 뿐이지 일반인들이 최강욱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강욱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대통령 그 제보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2017년 대통령이 물론 10월 13일 날 구속 만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구속 연장을 했는데, 구속 연장을 해달라고 검찰이 추가 기소해달라고 요청한 게 2017년 9월 26일이에요. 롯데나 SK가 한 것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K는 롯데는 2017년 3월 30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공소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SK 89억은 이거는 못했어요. 사실 SK는 진짜 검찰이 미친 거죠. SK는 돈을 주질 않았잖아요. 박근영이 고용태나 이거 K스포츠 관련으로 SK 가갖고 SK 롯데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롯데는 돈을 줬죠. 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재판되면서 그 돈을 주기로 결정한 그 부사장이 자살한 사건까지 났었잖아요. 롯데는 돈을 줬어요. 근데 SK는 거기 있는 부사장 누군가 하여튼 그분 제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의심을 품었어요. 그 K스포츠라는 재단 이름도 모르겠고 요구하는 금액도 많고 이상해서 알아보겠다 하고 보냈고, 그 다음에 왔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주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틀인가 후에 박근영인가 이쪽에서 전화를 해갖고 없는 걸로 하자, 돈 안 보내도 된다 이래서 돈 안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달라고 했다니까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이 또 구속이 된 상태예요. 10월 13일 날 석방이 돼야 되는데 석방이 안 되고
네, 2017년 10월 16일 날 재판받으러 갔다가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된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우 기자는 롯데하고 SK하고 건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건 지금 잘못된 거다. 응? 롯데는 직권남용해갖고 2017년 3월 30일 날 그 영장 발부됐을 때 있었고 SK만 빠졌는데 이걸만 가지고 지금 추가 영장이 된 거다. 이 내용도 엉터리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떤 언론도 지금 모르고 잘못 알고 있고 심지어 변호사들까지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우종찬 기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10월 달에 구속을 했으면 이제 또 6월 달, 2월 달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구속을 뭐 연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구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왜 그때에 이런 만남들이 있었나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캐비넷 문건 정말 그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결국 그래갖고 김기주 시장님 세월호 관련해서 다 구속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이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호사 얘기는 대통령을 그렇게 피고인의 취재에 따르면 SK 89만 남은 건데 변호인도 이건 헷갈리고 있고 언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정말 뭐 지금도 뭐 대통령이 그 재판에 들어갔고 2017년 8월 17일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 꽉 찼어요. 기자들도 엄청 많이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한 걸 대통령이 했다고 아직도 씨부리고 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추가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는 것을 우 기자가 찾았다. 별건으로 하는 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취지의 방송 과정에서 그 제보도 제보받은 것을 방송한 거다. 다른 사건을 말하면서 간단하게 이게 물론 그날 방송은 이 제보건이 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건을 말하면서 간단하게 제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2018년 3월 2일 날 당시에 구독자가 한 3만 8천 정도 뿐이었는데 조회수가 3만도 안 됐었다. 이렇게 했는데 조국이는 2019년 초에 구속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조회수도 많이 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엄청난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방송인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우종찬 기자는 방송 시작할 때부터 박 대통령 구속 이것만 관심이었었다. 이게 관심이었었다. 1월달 2월달에도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서 공방이 있어 왔었다. 대통령 석방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형을 때리면서 얘네들이 또 무슨 공작질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왜 박 대통령을 그렇게 엉터리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을 연장했나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석방 시 이분도 뭐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이분을 구속 6개월 하고 나서 구속 만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구속 만기로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판사도 검사도 조건을 부려갖고 중간에 석방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당연히 변호사가 우리 보석 원하지 않아. 응? 조건만 있으면 구속 만기돼갖고 나올 텐데 뭐하러 조건을 붙여서 나오냐. 우리 석방 원하지 않아. 이렇게 직권 보석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판사가 석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얘기 안 했어요. 주소 물으니까 주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날 판사가 직권 석방한다고 그래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풀어줬는데 조건을 붙여갖고 풀어줬죠. 네. 엄격한 조건으로 직권 보석으로 했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경심에 대한 얘기, 석방 조건 얘기했어요. 네. 정경심은 석방해달라고 빌었죠. 엄청 빌었죠. 뭐? 발에 족쇄를 채워도 괜찮으니까 자기는 석방해달라고 엄청 빌었죠. 당연하죠. 남편하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랬는데
결국은 정경심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속 만기 돼갖고 자유롭게 하라고 만기된 상태를 풀어줬어요. 그런 사건들하고 박 대통령 사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구속을 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또 검사한테 또 의견을 물었어요. 또 검사는 나 생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는 마치고 재판부가 다시 이제 또 물었어요. 뭐 제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나. 또 판사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오 기자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정찬 기자가 제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방송은 없었다. 그렇잖아요. 또 오 기자 성격도 있잖아요. 아싸리 하잖아요. 응? 그랬는데 오 기자가 얘기했어요. 제보자가 최강욱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달에는 최강욱은 일개 변호사였고 제보자 입에서 최강욱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만일에 거기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일반인 같은 경우에 관심 없다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관심이 있고 더구나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거죠.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그거를 제보를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우 기자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최강욱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다.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된 후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청와대 부근에 그 식당들을 확인을 했고 근데 고객에 대해서 신원 보장이라고 신상 뭐 보호 차원에서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다. 그래서 뭐 조국과 김세훈, 최강욱에 대해 위치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거절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는 또 거절해버리더라고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판사가 방송 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나. 그러니까 한식집을 확인했고 김희겸에게 확인 요청을 했다. 김희경이 질서를 보내고 6시까지 답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시간을 판사가 시간을 두고 질의를 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니까 오정찬 기자가 이런 내용들은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답변이 오는 게 아니고 5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은 관행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게 관행이에요. 또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김희겸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희겸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했고 7시간 넘어서 촬영을 했고 뭐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찍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찍어주는 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화면도 만들고 뭐 그래갖고 다시 이제 방송을 보고 좀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에 올리고 그 다음날 3월 2일 날짜로 이제 올리는 거였었죠.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메시지를 보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 김혜경이가 문자를 보는 게 7시 한 반쯤 이렇게 넘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김희겸이가 질문한 것을 답한 게 아니고 김희겸의 생각을 말했다. 그래서 조국의 전화번호를 물었더니 전화번호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간 거다. 다음날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자가 조국과 직접 통화를 하라고 했으면 조국하고 직접 통화를 했으면 수정할 수 있었으나 조국에 연락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김희경으로부터 비꼬는 식의 답을 들었다. 어린하시겠어요. 청와대에 앉아있는데 지금 지들 세상인데 뭐가 보이겠어요? 네. 그러면서 조국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김희겸이 마음대로 말한 거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사실 김희겸이 조국이한테 보고를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했는데 김희겸이 그렇죠. 최강욱하고 김희겸이 나온 제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지가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조국이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일 없다 한마디로 딱 잘랐는데 그 다음에 다 자기 생각으로 문자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판사가 제보가 진실하다고 믿는 근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 사건 등등 얘기를 했고 임종석이 대통령의 그 청와대 문건이라 하면서 긴급 브리핑이라고 얘기한 그거 그런 거나 또 최강욱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보를 받았을 때 아니면 최소원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물론 대통령 재판도 선고도 4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앞두고 이 얘네들은 왜 얘네들이 풀어줄 마음이 없다. 얘네들은 왜 이제 오기전 생각 왜 25년을 때렸을까? 무슨 근거를 때렸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1년에 얘네들이 형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을 풀어줄 마음이 없다라고 믿었고 이 제보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신문까지 마쳤다고 얘기하니까 검사한테 또 물었어요. 검사는 이제 구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각한다. 기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제가 오늘 이 새끼를 보면서 몸만 들들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검사들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서 딱 이렇게 뒤로 젖히고 이렇게 걷길래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왼쪽 문에 들어갔으니까 어디로 들어간지 저희가 문을 열고 봤어요. 예, 검사였어요. 아무것도 준비해온 게 없어요. 준비할 것도 없죠. 준비하면 큰일 나죠. 빨리 이거 대충 끝내고 빨리 끝내버리고 굳혀야 되는데 준비하고 말 두 마디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응? 그래서 끝까지 할 말 없다. 기각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태수 변호사의 그 피고인 진술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운명의 한 사람 제도권이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을 딱 한 사람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헌재에서 3년 6개월 전에 헌재에서 판결한 거 이거 현행법 가치대로 했는지 헌법 소유의 의지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 국민이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이분이 하여튼 이 변호사님도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피고인은 모든 주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진 노력 끝에 증거를 찾고 있고 사실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낸 책을 보고 사실을 파헤치고 있다. 응? 그러면서 비록 성급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얘기하고 충분히 조국이가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방송을 정정을 해달라, 수정을 해달라 요청도 한 적이 없이 바로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응? 그래서 이 피고인은 2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고 취재원 보호가 우선이라는 그 기자의 그 도덕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도권이 외면하고 있는 탄핵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고 악의성이 없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했네. 헌재 재판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유튜브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의 공간을 나누고 있다. 독자들하고. 요거는 제가 또 다른 변호사님, 김경철 변호사님이 변론한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변론한 자료를 그 변론서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어설프지만 법정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김경철 변호사님이 피고인 변론한 거 요거는 제가 따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변호사님의
변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변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 기자는 여기에서 우 기자가 본인은 작가 겸 프리랜서다. 그리고 요즘이 유튜브가 대세다.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인들이 활동을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트라고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트. 이것은 기자지만 제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다. 제보가 있어야 새로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얘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그냥 좋게 들렸어요. 정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방에서도 하고 제보를 가지고 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새삼스레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유튜버들이 전부 다 제보 받고 하는 거고 우리들이 막 제보를 엄청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 기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보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우리가 제보를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의사가 환자를 무시하는 거야. 똑같다.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재판은 끝났고 10월 8일 10시 10분에 선고하는 걸로 했어요. 우 기자가 얘기할 때도 정말 감동이라고 생각했었고 아마 제가 아까 좀 얘기하다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게 대화를 나누는 또 진실의 공간이다. 또 참 언론이다. 이렇게 한 내용은 아마 김태수 변호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판은 끝났는데 뭐 방청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분위기는 재판 법정은 좀 조용했고 뭐 특별한 분위기는 없었네요. 그래서 판사는 재판을 끝나고 나가고 그래도 이따가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여유를 부르기 있길래 또 제가 또 특유의 검사한테 조국이가 무슨 말 했는 줄 아냐고 창피한 줄 알라고 청와대 앉아갖고 민정수석으로 이런 짓이나 하고 있냐고 또 한마디를 확 쏘아버렸죠. 창피한 줄 알라고 민정수석 주제에 자기가 한 말이 어딘데 뭐 큰 소리 친 건 아니에요. 옛날처럼 기가 팍 들어갖고 쏘지는 않았었어요. 하여튼 뭐 큰 내용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 기자가 오늘 방송에서 제보자가 최강욱이라는 이름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제가 뭐 그전에는 못 들어봤던 얘기 같고 또 변호인들의 변론도 참 신선했었고 우 기자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언론인들이 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죠. 유튜브를 하고 있고 유튜버들은 거의다가 제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제보를 받고도 무시한다면 의사가 환자를 무시하는 거랑 같은 거다. 그렇죠. 요즘에 전부 다 제보를 받고 제보를 또 크로스 체크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똑같은 제보가 온다면 우리는 그 신빙성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 기자 재판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뭐 정경심 재판의 표를 받고 잠깐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 재판에 이제 어떡할까, 오후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왔더니 뭐 또 아시는 분이 연락 왔는데 뭐 정경심이 쓰러졌다 뭐 그렇게 해서 기사를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변호인이 골석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경심을 뭐 나가라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일어서고 나가다가 쓰러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기사를 검색하니까 여기에 짧은 영상으로 나왔어요. 기사도 나왔고 영상도 나왔는데 이 여자가 이쪽 서관 이쪽에서 앰뷸런스가 와갖고 앰뷸런스에 싣고 가는 걸 봤는데 저는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잔인하게 전혀 동정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이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가끔 2주에 한 번이에요. 박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이었어요. 2017년 8월 달이었나요?
8월 달인지 9월 달인지 9월 달이었나? 하여튼 뭐 발가락을 찧어서 발가락이 하여튼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예. 구치소에서 어떻게 그 가능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발가락을 찧어갖고 대통령 걷지도 못한다고 재판을 한 번인가 두 번을 결건을 했는데 방송에서 씹어댔어요. 지금도 씹어대요. 판사가 또 씹어댔어요. 아니 검사가 씹어댔어요. 재판 지연을 했다고 이지랄 하겠어요. 대통령이 나오시는데 발가락이 아파갖고 그때 샌들을 신었어요. 정말 저는 그 샌들 신은 걸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그런 샌들, 진짜 발가락이 아프니까 발가락 안 닿는 그런 샌들을 신고 나오는데 그분 품위에 쩔뚝이겠어요?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축을 하고 그렇게 막 아프다는 거 없이 걸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제가 너무 잘 기억해요. 쩔뚝이지도 않냐고. 쩔뚝 발가락이나 말도 해가면서 저는 정말 그 방송 잊혀지지 않았어요. 길길 깔깔대면서 방송에 패널들이 쩔뚝거리지도 않네. 그러는데 정경심이 남편도 있고 애새끼들도 있는데 뭐를 동정을 해요? 아플 수도 있겠지. 한 개도 동정할 거 없어요. 대통령 구치소에 와서 누구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발가락도 아프고 그런 거 참고 나오는데 길길 깔깔대면서 그런 걸 봤는데 뭐 저 여자 뭐 가다가 쓰러진 거 박 대통령도 재판에서 쓰러졌어요. 진짜 허리가 아파서 정말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 봤고 쓰러지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고 박 대통령 재판도 늦게까지 받았어요. 근데 저 여자는 아침에 왔다가 6시 딱 되면 그 전에 재판 끝나요. 쓰러질 거니 뭐가 있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대갖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나 그것밖에 더 있어요? 동정 안 합니다. 동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하여튼 네 이렇게 재판 분위기 뭐 너무 설마 오늘로 끝내나 싶었는데 오늘 그냥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빨리 10월 달에 선고를 내리고 어떻게 할지 판사가 제대로 정신 박힌 놈면은 바로 석방을 해야 되겠죠. 네, 판결 제대로 내릴 거고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어설픈 대로 재판 분위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